네. 발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논문은 CBPR 2018년도에 이제 액셉된 이제 카툰간이라는 논문이고요. 음, 이제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네. 일단 이 논문에서 왜 이 논문을 제안하게 되었냐? 이때 이제 카투나이제이션 기법으로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이 되어 왔는데 이런 방법들이 이제 어 특정 스타일을 맞춰서 알고리즘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양한 작가의 스타일을 표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A 작가의 스타일을 만드는데 이제 다른 B 작가의 스타일을 만들려면 처음부터 그걸 알고리즘을 새로 설계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비용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카툰 자체가 모든 장면을 대부분 사람이 수작업으로 그려야 하기 때문에 코스트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줄일 부분이 많다. 또한 그리고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 같은 기법들이 최근에 이제 당시에 2018년도쯤에 이미 나와서 이제 굉장히 효과를 입증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족할 만한 퀄리티를 내지 못한 것이 이 논문에 제안하게 된 계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비우스 워크로 이제 기존의 이런 스타일 트랜스퍼 계열의 정확히 말하면은 이 카투나이제이션을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논문에서 소개를 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기존의 딥러닝 방법론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되었던 이 NPR이라는 논 포토 리얼리스틱 렌더링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3D 볼유메트릭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위에 이제 카툰 형태의 어떤 특정 스타일을 보이도록 하는 필터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게임에서 어떤 3D 게임 엔진에서 이제 3D 게임 엔진에서 어떤 볼루메트릭 물체에 대해서 위에 이제 스킨 같은 걸 덮어 씌워 주듯이 이제 그런 렌더링 기법으로 이제 컨트롤러블하게 객체를 써서 어떤 저런 만화에 쓸 법한 그런 객체를 좀 코스트를 적게 해서 만들어 보자 해서 기존에 사용됐던 방법이고요. 지금도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플러그인 형태로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그림체를 이쪽에 맞추는 부분도 종종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딥러닝 방법론으로 사용됐던 것들인데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 계열의 딥러닝 모델입니다. 그때 문제점으로 이제 제시가 된 것은 이게 A랑 인풋 스타일 A랑 이 페어드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이 이 모델의 문제점인데요. 저희가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릴 때 페어드한 데이터를 이제 구비를 한다는 게 굉장히 코스트가 높은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한계점이 명확하다. 이걸 충분히 잘 작동을 했었지만 이런 페어드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여전히 한 개 스타일만 흉내낼 수 있다는 게 이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겐을 이용한 합성 방법인데요. 지금 이제 예시로 제가 가져온 거는 사이클간인데, 이제 특정 스타일 A랑 B의 데이터를 이제 언페어드 방식의 데이터를 구축해서 이렇게 스타일을 바꾸는 방법이 있었지만 두 개의 간 모델이 필요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은 두 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기존 일반 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메모리와 학습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이제 모델이라는 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기존 간 이미지 합성법의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이제 먼저 보여드릴 것은 카툰간의 이제 실제 모델의 인퍼런스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인풋 A 인풋 포토인 A에서 아웃풋 포토가 이제 F가 이제 이 논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사진이고, 중간은 이제 사이클겐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그 스타일 트랜스퍼 계열의 그런 방법론들을 적용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중간에 사이클링 같은 경우는 약간 굉장히 어두운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뭐 아이덴티티 맵 그 로스를 포함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지만 이게 밝은 이미지가 보이지 않고 중간중간에 좀 짜잘짜잘하게 좀 아티팩트들이 이제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 예시랑 동일한데 이제 사진만 바뀐 거고요. 그래서 뭐 이제 여기서는 카툰간을 보시면은 이제 만화에서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인 이 픽셀 변화가 좀 스무스하다. 그러니까 이게 뭉치 같이 세그멘테이션 맵 같이 이렇게 같은 부분이 픽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특징을 잘 살렸다고 이제 논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카툰만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모든 장면을 사람이 직접 그려야 되기 때문에 코스트가 굉장히 높아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 이제 제안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특정 스타일에 맞춰서 알고리즘을 만드는 일이 너무 또 코스트가 높다. 그리고 스타일 트랜스퍼 방법론들이 큰 호응을 얻었지만 만족할 만한 퀄리티를 내지 못했다. 그래서 카툰만의 키 어트리뷰션은 이제 카토나이제이션에 특화된 어떤 엣지 프로모팅 어드버서리얼 로스,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이 로스를 제한한 거가 이제 뭐 컨텐츠 로스를 제한했다. 이거를 이제 본인들의 키 컨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카툰간의 아키텍처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워글래스 모델이라고 하죠. 이렇게 중간에 줄어들었다 다시 이렇게 펼쳐지는 모델, 대체로 그렇게 부르는데 거의 그거랑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이제 처음에는 이 다운 컨볼루션에서 인풋 이미지를 이제 어느 정도 스페이셜 디멘션을 줄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레지듀얼 블럭에서는 이런 저희가 타겟 매니폴드로 잡는 스타일의 어떤 텍스처를 생성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의 업컨블러션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가 줄였던 스페이셜 디멘션을 다시 키우면서 저희가 원하는 스타일의 입힌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런 제너레이터 모델이고요. 모델 자체는 이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계열의 그 논문에서 자주 보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저는 제너레이터 부분에서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조금 독특한데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부분을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그 모델의 깊이가 얕습니다. 상대적으로. 위에 보시면은 이제 다운 컨볼루션하고 이제 레지듀얼 블록 중간에 8개, 그다음에 업 컨볼루션 뭐 2개 이 정도 해서 거의 블록만 해도 한 10개, 13개, 12개 뭐 이 정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제 상대적으로 제너레이터에 비해 굉장히 모델의 깊이가 얕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유가 그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너무 좀 깊을 경우에 그 만화 이제 생성이 되는 만화의 이미지랑 그 원본 인풋 이미지, 그러니까 원본 인풋 진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성한 이미지랑 리얼 이미지를 너무 잘 구별을 해버리는 바람에 일부러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를 좀 얕게 설계를 했다고 이제 저자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클래시피케이션과 달리 이제 카툰 스타일은 이렇게 로컬, 여기선 지역적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체로 주목하는 것은 이 만화는 끝에 그 사진의 끝에 이제 어떤 엣지 부분이 굉장히 그 잘 구별되는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너무 잘 구별해 버려서 학습이 안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네트워크를 얕게 이제 설계를 했다고 저자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로스 부분인데요. 이제 카툰만에서는 이제 로스가 이제 어드버서리얼 로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 로스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로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어드버서리얼 로스는 아니고요.
이제 보시면은 이 어드버서리얼 로스가 총 3개의 로스의 합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그 타겟 이미지, 저희가 바꾸고 싶은 어떤 컬러 스타일 이미지에 대한 로스, 그다음에 하나는 그 아까 엣지 프로모팅 로스를 말하고요. 마지막 하나가 이제 실제로 생성된 이미지에 대한 로스, 이렇게 총 3가지 로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게 그 엣지에 관련된 로스인데요. 보시면은 어떤 이렇게 인풋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 만화 이미지에서 이런 머리카락 끝에 엣지 부분 같은 게 너무 잘 검출이 되니까 이러한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캐니 엣지 디텍션하고 딜레이트를 사용해서 이 부분을 어떤 필터 형태로 따고 이 부분에만 가우시안 블러를 적용해서 그 엣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너무 잘 구별하지 못하게 애초에 전 처리를 해주는 그런 형태의 이미지를 로스로 사용해서 그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그 원본 이미지를 봐서 너무 잘 구별하는 문제를 좀 더 해결하고, 뭐 이제 2가지 방법을 쓴 거죠. 이 만화 이미지에서 이 엣지에 대한 엣지 때문에 너무 잘 구별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로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얕게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 캐니 엣지 디텍션을 쓴 다음에 여기 부분에 가우시안 블러를 줌으로써 엣지에 너무 집중하지 않게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그런 식으로 좀 규제를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뒷부분은 좀 그냥 간 로스라 제가 설명을 빼먹었는데요. 이제 이 3번째 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간에서 사용하는 그 어드버서리얼 로스에서 그 제너레이터가 생성된 이미지에 대한 로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중간이 이 엣지 프로모팅 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그 발표를 해주신 그 컬러라이제이션에서도 나왔던 로스랑 동일한 로스인데요. 이제 이름이 조금 제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컨셉추얼 로스라고 제가 불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컨텐츠 로스라고 이제 이 로스를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셉은 똑같고요. 이제 오리지널 인풋 이미지랑 이 이미지로 생성된 이미지를 이제 VGG 16이나 19 모델에 넣고, 여기서는 이제 VGG 19를 사용했습니다만 2 모델을 넣고 이 마지막 이제 컴브 블록 4-4의 피처 익스트랙션에서 얘를 이 2개의 로스, 아니 2개의 피처 맵을 에런 로스로 구한 로스가 이 컨텐츠 로스고요. 여기 보시면은 앞에 이제 어느 정도 웨이트를 줄 수 있도록 하이퍼 파라미터가 하나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스가 왜 쓰여졌냐 하면은, 이제 저번 시간에도 보셨다시피 이 어떤 글로벌 시멘틱 인포메이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로스가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하이레벨 피처 맵을 보존하는 데 이제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이 그 VGG를 써서 그 두 피처 맵 간에 하이레벨 피처 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런 전체적인 글로벌 정보를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이 VGG를 사용한 로스를 설계를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런 로스를 사용한 이유는 이제 카툰 스타일별로 이제 막 다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L2보다 에런이 더 잘 작동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체로 이제 에런이 더 잘 작동을 하죠. 대부분의 간에서도 스무스 에런이나 이런 거를 사용한다면, 여기서는 일단 에런을 먼저 사용을 하고 나중에 지금 레포를 제가 확인했을 때 나중에 스무스 에런을 추가로 구현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독특한 인포메이션 디테일인데, 이쪽에서는 이제 간이 고도로 비선형이기 때문에 로컬 옵티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로컬 옵티마에 빠지는 문제 때문에 처음에 제너레이터만 가지고 컨텐츠 로스로 10의 폭을 먼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모델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직접 해 봤을 때는 어 뭔가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자는 이런 식으로 뭔가 학습의 트릭 같은 게 뭐 저자가 소개하는 학습 트릭이 이제 제네레이터를 학습을 하는 거긴 합니다. 뭐 네, 일단 이거는 그냥 저자의 주장이니까 그렇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조금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직접 학습을 시켜서 이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왼쪽이 오리지널, 오른쪽이 카툰으로 만든 이미지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하이 레벨 피처라고 해서 이런 텍스처 같은 것들이 만화에서 보이듯이 좀 그라데이션 형태의 어떤 픽셀 구조를 가지게 되는 그런 식으로 변환이 되는 거를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변의 반응을 좀 봤는데, 이제 "원본 사진이 원래 너무 좀 만화풍이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극적인 변화가 있다고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결과물들을 봤을 때.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모래사장 같은 것도 이렇게 층이 지도록 이 인접 부분 픽셀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아티팩이 남다기보다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현되는 만화의 형태를 좀 잘 표현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제가 몇 가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 하이렐 피처가 이미지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할 때 발생하는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시는 사진 중에 오른쪽 사진이 원래는 숲에서 그 하늘을 보고 있는 사진을 찍은 거를 제가 변환을 해본 건데, 어 보시면은 이 나뭇가지로 원래 이렇게 뻗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중앙의 부분이 이제 뭔가 붓 같은 걸로 이렇게 뭉갠 것 같이 이런 아티팩트들이 되게 주기적으로 발생하는데, 이게 격자 무늬를 가진 어떤 이미지들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되게 자주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로스로 이제 규제를 많이 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지 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 후속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포스트 프로세싱 같은 방법론들을 추가를 하긴 합니다만, 네, 그게 딥러닝 모델을 개선하는 방법이 아니라서 제가 일부러 이제 이전 논문을 가져왔고요. 네. 그리고 하나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면은 이 카툰관으로 생성한 이미지 제일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이게 그 초속 5cm라는 어떤 애니메이션을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한 건데요. 이제 원래 저자가 이제 초속 5cm랑 또 애니메이션 몇 개를 이제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 제가 이거 그 원본 그 모델의 성능을 좀 알고 싶어서 이제 직접 만들어서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게 마우스가 여기 제 마우스 보시면은 여기 부분에 약간 분홍빛의 약간 색상 분포를 군데군데 보이실 수 있는데요. 원본 사진에는 이제 분홍색이 전혀 없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분홍 픽셀 같은 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제가 사용한 데이터셋의 광원 같은 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이 애니메이션이 광원을 되게 많이 사용한 애니메이션이라 그게 이제 생성된 결과물에도 똑같이 영향을 주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다음에는 제가 이제 데이터셋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위로 올라오는군요. 네. 제가 원래 있던
그 애니메이션을 1920에 1080p로 해 가지고 다운을 받아서 이제 프레임 단위로 뭔가 리사이즈를 따로 하지 않고 그 크롭을 해서 그 5일 256, 256만 크롭을 해 가지고 이제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주제가 벚꽃이 되게 자주 나오는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그 아까 보셨던 그런 분홍색 아티팩트 같은 게 조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던 게 이 사진인데,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 사용하는 좀 광원 효과에 대해서 모델이 좀 로버스트하지 못합니다, 이 카툰간이 하는 모델이. 그래서 이 후속 논문에는 이 컬러 시프트 같은 걸 이용해서 이 광원 효과에 대해서 좀 더 로버스트할 수 있도록 이제 학습을 하긴 하는데요. 이게 실제로 어떤 느낌의 이게 광원이 네. 네. 이거 좋은 좀 사진이 될 것 같은데,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원래 광원이 이렇게 밝지 않은데 엄청나게 밝게 변하게 되더라고요, 이 데이터셋을 사용했을 때. 근데 보시면은 이 군데군데 있는 광원이 생성 자체를 이제 좀 방해하는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광원들이 생성 자체를 좀 방해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컬러라이제이션 쪽 논문에서 볼 때 이 그 굳이 RGB 색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그런 YUV나 LAB 같은 특정 다른 이 광원을 아예 한 개 채널로 갖는 그런 색공간들을 사용해서 이런 거를 방지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으로 또 좀 개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리사이징을 하지 않고 크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제 논문에서 나오는 사진들을 보면은 좀 논문에서 제가 네, 여기 보시면은 샘플 이미지로 나오는 것들이 뭐 좀 리사이징을 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크기가. 근데 이제 한 저희가 통상적으로 뭐 512에서 512 이미지를 256, 256으로 했을 때 이렇게 좀 이미지가 좀 뭐라 그러죠? 작아지면서 좀 샤프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이런 카툰 이미지의 어떤 피처들을 이런 이 부드러운 픽셀 변화를 살리는 데 별로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해서 리사이징을 안 했을 때보다 이제 학습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고 효과가 별로 극적이지 못해서 처음에는 이제 리사이징을 한 상태로 만들었다가 두 번째로 만들 때는 이제 리사이징을 하지 않고 단순 크롭으로만 이제 데이터셋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아까 보셨던 그 분홍색 효과 같은 게 이런 광원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현재로서는 그 이제 이런 광원들을 데이터셋을 뺐을 때 이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게 성능이 조금 애매하다, 그런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논문 자체가 뭔가 이런 바다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작동하지만 이렇게 좀 하이레벨 피처가 많은 이미지에서는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대표적인 카투나이제이션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재현이 잘 안 된다는 분도 많고 뭐 좀 개선할 부분이 아직은 있지 않나 뭐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좀 횡설수설했네요.